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법사위가 열리고 있는데 어제 국방위에서 중요한 사실들,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폭로가 됐고요. 그리고 법사위가 열리고 있는데 그 소식들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소식들을 속보로 처리해드리면서 정치본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참은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사실은 이제 기성 언론사가 받은 거는 오늘 아침인데 네. 노예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앞으로 우리 이 정권이 그런 얘기 안 어떻게 나왔으면 유지가 좋겠습니다. 됐었는지 한 번만 그리고 확인해 얼마나 보십시오. 허무맹랑하고 정말 강아지판이었는지가 증명이 되는 강아지판이요? 예, 강아지 강아지판. 말씀 잘 들었고요. 개판도 아니고 강아지판 뭐야? 약간 이게 좀 이분이 또 이렇게 점잖으셔가지고. 약간 좀 순화시키려고. 네. 개나 강아지라 뭐 마찬가지. 예, 강아지는 그래도 그냥 그렇다 치고요. 월요일날 예. 월요일날 노영희 TV에서 단독으로 제가 터뜨린 내용이었는데 예. 사실 이제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단독이란 말을 일부러 안 달았어요. 많이 보시지 말라고. 그렇구나. 네, 일부러 그렇게 안 달았고 네. 그분의 것이 이제 드러나만 한 건 제가 다 지웠어요. 그랬군요. 네네. 어쨌든 그런데 그 내용은 요지는 이거죠. 잠깐만 내용 요지를 직접 한번 아 들어볼까요? 저 준비했어요. 클립으로 준비했으니까 한 1분도 안 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출근도 안 하면서 출근한 척 하고 그 문서 같은 것도 다 가짜로 쓰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랬겠죠, 뭐.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뭐, 경찰이나, 거기 근무했던 다 알아요, 그런 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이죠, 뭐. 그러면 왜 맨날 출근 이렇게 늦게 하는 거야? 술 먹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허위 출근하는 거, 이렇게 행렬, 대통령 출근하는 행렬을 가짜로 시민들이나 기자들 또 본 눈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 게 벌써 오래됐어요. 저희는 알잖아요. 야, 이번 행렬은 가짜 행렬이래, 가짜 행차래. 그러다가 11시쯤 되면, 야, 전부 이제 출근한다, 준비해 하고 배치했는데, 대통령이 계속 1시간, 2시간 끌면은, 야, 다시, 야, 들어가, 쉬어. 또 한두 시간 있다가, 야, 이제 진짜 출근할 때 다시 배치하는. 그래가지고 3시, 4시에도 출근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6시 땡 하면 들어오는데요, 뭐. 그러면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도 안 한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야 미치겠다. 이게 진짜. 자기가 몇 번 나갔는데 나간 거에 한 60%, 70% 정도는 저렇게 가짜 행렬이 계속 있었었고 8시 50분 정도면 이제 보통 출근해야 되잖아요. 9시가 예. 출근 시간이니까. 예. 8시 50분도 사실은 늦은 거죠. 그쵸. 근데 어쨌든 8시 50분이 되면 차가 아니라 우선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왜냐면 그 앞에 뻗치기 하는 기자들도 사실 있어요. 있었었지. 예, 초기에는 예. 특히 정권 초기에는 많이 그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도어 스태핑 안 하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려고 일부러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도어 스태핑 안 하나 보다 이게 기자들 사이에 퍼져가지고 그리고 한 번 술 먹고 불쾌한 얼굴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떡져가지고 머리 날려가지고 온 적이 예.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유튜버들이 또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진짜 출근하나 안 하나 보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가짜 출퇴근용 차량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8시 50분 정도에는 일단 차가 한 대 나가면 예. 당연히 사이드 카드도 옆에서 쫓아가줘야지 그게 진짜 출근하는 차량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통제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다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보면은 야, 아까 거 가짜 했으니까 또 나오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시쯤에 또 출근을 하는 줄 알고 또 이제 가보면 아 이상하다 그런데요. 근데 자기네끼리 아니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물어보면 썬팅이 진하게 됐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잖아. 안에 누가 탔는지는. 그렇죠. 근데 위에서 다 알려준대요. 이번 거는 가짜야. 이건 진짜야. 뭐 이렇게. 그러면서 8시 50분 그 차는 당연한 거고 11시에도 간다 그랬다가 안 오고 그래서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또 갔다고. 그래서 막 4시에 출근한 적도 있고 2시에 출근한 적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자기만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예. 저 일을 하는 저 많은 경찰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다들 그러고 있었다. 근데 내가 짜증나는 거는 본인이 가짜로 출근한 거 뭐 늦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예. 근데 어쨌든 자기가 언제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그게 다 가짜 정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렇게 호의해주는 경찰들은 가짜의 동원이 되는 거잖아요. 국모 다 우리 세금이잖아. 네, 그리고 이 경찰들이 사실 거기 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싫은데
위에서 시키니까 그 가짜 위법한 행동에 자기도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문제였다고 보고 이거를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현실적으로 그거를 밖에 소리내서 말하기가 곤란해요. 왜냐면 다 특정들이 되니까. 한남동 관저에서 이렇게 올 때도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이제 차 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걸어서 본인이 왔죠.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렇게 늦게 3시, 4시에 출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그리고 퇴근은 막 정확히 한대 6시에. 퇴근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래서 근무를 몇 시간 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권익위원장 전현이 네. 근태 놀라가지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전현희 위원장은. 그렇죠. 근데 오히려 본인은 저렇게 가짜 행력까지 만들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김민하 평론가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합니까? 근데 내가 저 같은- 보기에 저 정도로 평론을 하려면 하루에 16시간 정도 일해야 돼. 아,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네.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가 이제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16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는 16시간이야. 뭘 하다가도 틈틈이 네. 뭐 뉴스가 뭐가 새로 나왔나 이렇게 보고 잠도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잘 걸.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은 뭐 김성환 평론가님도 마찬가지고 네.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도 뉴스 뭐 나왔나 보는 거거든요. 우리 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사실은. 잠들기 전에 보는 게 직전까지 보는 게 사실은 어제도 내일 신문 뭐 나오나 보고 잤습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좀 어제 늦게 잤거든요. 예. 그러면은 늦게 자면은 대략 내일 기사 뭐 나온다가 있어요. 음. 사설도 나와 있어요 이미. 그렇지. 제일 궁금한 게 이 난리가 났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사설 쓰나 이거 궁금하거든요. 그거 보고 잤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 구분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 자는 윤석열이라는 이 자는 지금 말씀 들어본 거에 의하면은 뭐가 일이고 뭐가 노는 건지가 굉장히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예. 네, 출퇴근이 아주 명확한데 아. 근데 일하는 시간은 아주 뭐 제한이 돼 있다. 이런 편한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공익공무원을 했거든요.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은 네. 바로 징계당하고 그렇죠. 탄핵당합니다. 그렇죠. 뭐 제가 이제 공무원은 탄핵을 당하지는 않지만 어. 바로 징계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이게 한겨레신문에 오늘 보도했잖아요. 예, 이거. 한겨레신문에 한겨레신문 사실 보도했는데 한달 정도의 장문은 봤더라고요. 네, 예, 11월 기록은.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음. 외국 순방 기간을 제외한 18일 동안을 확인했대요. 음. 제대로 출근을 했는지 차량 이동 현황을 이제 살펴본 거죠. 위장 출근이 의심되는 사례가 최소 3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경우는 2차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빨리 출근하는 날도 오전 9시 1분께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했고 오전에 대통령실 외부에 일정 있는 경우는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관저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겨레신문이 확인한 건데 한겨레가 되게 이번에 억울한 게 예. 억울하죠. 한겨레는. 왜요? 뻗치기를 한 달 내내 했는데 진짜 고생했는데 한달 만약에 내내. 탄핵이 안 걸렸으면 이게 또 굉장히 이슈가 될 뻔했어. 한 달 내내 했는데 이 말로 증언해줄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은. 이자는 완전히 왕 놀이를 했네 근데 나는 윤석열은. 말로 이제 증언해줄 사람 찾아서 목소리가 나가버리니까 예. 이게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는 이거 플러스 다른 제보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오케이가 됐다는 건데 예. 그렇게 지금 다들 아니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게 경찰들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대요. 저거 빈차인지 네, 아닌지. 네. 그래가지고 저게 은어로 불렀대요. 그러니까요. 은어가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차가 영어로 카잖아요. 네. 카. 뻥이잖아요. 그래서 뻥카래요. 저건 뻥카야. 야, 대통령실 저거 경호처가 나가면은 어. 무전으로 전부 쳐주는 무전으로. 아저 뻥카. 뻥카야, 뻥카. 야, 뻥이니까 아니 진짜랍니다. 은어 암호가 있었답니다. 은어 암호가 있었는데 뻥카, 뻥카, 뻥카. 그리고 아, 진짜. 위에서 다 알려준다잖아요. 네. 11시 뻥카 그다음에 1시 또 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아침에 출근 시간대 그러잖아요. 대통령 행렬 나가려면은 한남동에서부터 원래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예. 용산까지 가는 길이 예. 굉장히 차량 이동이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관저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하면 한남대교에서 나와서 장충동 쪽으로 넘어가는 차로를 막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막고 난 다음에 이태원 쪽으로 빠지는 것까지 다 막아야 되니까 그 동선이 굉장히 많이 막히니까 여러 개의 동선을 만들자. 시민들 불편은 맨날 그때마다 됐을 거 아니에요? 대표 그래. 됐을 거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도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러 구실로 만드는 게 어린이 정원 통해 가지고 뭐 용산 미군 기지를 통과해 가지고 다른 길을 만드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지들이. 예. 그래놓고 아침에 뻥카를 보내. 그 출근 시간에 9시 때마다 안 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은 뒤늦게 깨가지고 준비해서 나 오늘은 그냥 곧바로 행사장으로 갈래. 그래 행사장으로 빠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땅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니까 지금 계엄령 선포한 인간이니까 네. 뭐 뭔 짓을 못했겠습니까마는 예. 이따구로 해버리니까 국정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최근에 나온 속보들 위주로 어제 국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있었고 중요한 증언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중요한 게 오늘 지금 나와버렸어요. 또 말씀하시죠. 찌찌뽕일 것 같아. 아니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해서 한겨레 신문도 지금 보도했는데요. 네. 윤석열은 탄핵, 나는 탄핵. 하야할 생각이 없다. 탄핵으로 탄핵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게 얘기를 이제 했답니다. 가장 이제 내가 어제부터 찌찌뽕입니다. 그전부터 아 제가 그 전부터 저도 그랬어요. 그전부터 우리 저걸 예언했던 탄핵 거야. 하야를 할 인간으로 보이세요? 그렇지. 또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윤석열한테 하루 이틀 속는 것도 아니고 담화할 때 봐도 책임을 하나도 인정 안 하는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자기가 하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TF가 2월, 4월,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엄청 열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우고 극노하고 이것들이 미쳤나 나를 뭘로 보고 나 혼자 가면 오히려 내가 할 말이 많고 내가 이길 텐데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냐 이랬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보도한 거 보면 여권 핵심 관계자 발로 네.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탄핵 가면 탄핵 가는 거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라고 자기네는 이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했다고 합니다. 팩트입니다. 도대체 대통령 한 명만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네. 밑에 있는 여기 변호사들이 붙어서 그래요. 변호사 또 붙었어요. 변호사들이 김홍일 붙었어요. 감통위원장 그 라인들 여섯 예. 일곱 명 붙었고 예. 일부 접촉한 사람들은 안 한다고 고사했고 최지은 변호사가 최지은 변호사는 아직 확답은 안 줬다는 그 여자는 것 지금 같은데.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다는 거고 근데 뭐 해봤자 그 사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야. 중요한 건 이번 건은 어떻게 해도 나는 그 사람들 주장에 맞지 않을 건데 문제는 아직도 이 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신규 경호에만 치중하고 있는 객관적인 네. 정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미친놈이니까. 대통령이 미친놈이니까 그 밑에서 아부하고 알랑방구 끼었던 놈들 거기에서 이제 계속 밥 먹었던 놈들 그리고 그 한 이틀 전인가 무슨 죄라 그랬죠? 부하수행죄? 그 부하 내동하는 부하 내동하는 거 있잖아요. 단순 아니, 가담자들. 내란을 목도하고도 대통령실에서 저러고 있는 인간들도 그 국무회의에서 같이 참석했던 장관들뿐만이 아니고 저러고 있는 정진석 이하 저 인간들도 이게 부하 내동하고 있고 그렇죠. 그거를 또 방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란 수계를. 네. 그러면 이놈들도 내란과 연루돼서 다 나중에는 재판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재판 받아야 돼요. 이게 예. 그 87조 형법 87조 3항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 87조가 내란죄입니다. 예. 1호는 우두머리 즉 윤석열 같은 사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금고, 무기금고한다는 거. 예. 두 번째는 김용현 같은 사람 예. 중요 임무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 내지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했던 사람. 이 예.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하 수행. 세 번째가 다 부하 수행이에요. 네,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그러니까 부하 내동해가지고 단순 가담했다. 이 사람들도 다 5년 이하 징역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은 스스로 하야를 선택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김민하 평론가가 이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를 조기 퇴진론을 왜 한동훈은 계속 떠들고 있는가? 일단 그 윤석열 쪽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상해서도 그렇지만 예. 지금 그리고 박근혜 때도 자기들은 기각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그치. 그래서 그런 효과도 맞아, 있지만 맞아. 그때 KBS에서 마지막 정보 보고도 그런 거였어. 아니 근데 윤석열은 바로 그 탄핵과 관련해서 자기가 모든 일을 수행했던 사람인데 예. 박근혜 사례를 보고도 아직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자체가 이거 좀 비정상 아니에요? 게다가 그때는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겠지 또. 아니 게다가 보세요.
게다가 보세요. 정규재 TV, 정규재 씨의 말한 걸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 사실은 이 방송 하면서도 그 얘기 한번 했었었나? 예. 정규재 씨가 CBS에 나와가지고 박지영의 한판 승부에서 말한 게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노영희 TV에서 사실 그보다 먼저 말했어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예.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지금 못한다. 예. 하도 알코올성 이 치매. 증상이 심해가지고 예. 이 얘기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음. 이제는 아예 그런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정규재 같은 사람이 아예 겉으로 드러내놓고 정규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서정국 변호사가 방송을 쉬기로 했대요. 아, 그래요? 예. 자기가 큰 결심하셨네. 더 이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럼 원래 김민정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원래는 예. 정상적이라면. 예. 근데 김민자는 오히려 그렇잖아요. 예. 한동훈, 김예지, 뭐 안철수 이런 사람을 징계하라 그랬더니 알아보겠다 그랬다고. 김일호 평론가. 예. 그래서 이 박근혜보다 윤석열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제 비꼬는 겁니다. 예. 비꼬는 겁니다. 네. 비꼬는 비꼬는 겁니다. 네. 예. 나은 점은 예. 이자들은 박근혜만큼의 이 상황 인식이 박근혜만큼 안 되지만 현실 인식이 아. 거기에 플러스 무슨 재주가 있느냐? 예. 법꾸라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 예. 일당들 다 뭡니까? 김홍일이라든지 전직 검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베이스가 뭐에 있느냐? 네. 다 법 쪽에 무슨 뭐 이런 거에 가 있잖아요. 오늘 김종혁이라는 분이 친한계 인사 아닙니까? 예.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가 예. 그쪽 생각 이런 거 같다. 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해준 얘기가 뭐냐면 4월 달 되면 뭐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그렇게 되느냐는 전 의문인 건데 이 판국에 예.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가 의문인 건데 예. 아무튼 2명 바뀌어야 되는 게 문제가 있고 그 2명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금 6명 체제지 않습니까? 야당이 이제 2명을 이제 충원을 하는 거지만 6명 체제인데 6명 체제에서는 이제 다 동의해야 이제 이게 탄핵이 가능한 건데 인용이 되는 것인데 한 명이라도 어쨌든 간에 나는 동의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명에 대한 기대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사실 박선영 씨가 이 진실아래 위원장이 됐을 때 이 한 명하고 인척 관계가 있다. 이게 이제 논란이 그래서 되는 거잖아요. 처형이라며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또 헌재 정영식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영식.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나름대로의 제가 이제 나름대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참 택도 없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의 이런 공약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기류도 있다라는 얘기를 친한계 쪽에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서 이제는 탄핵 얘기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친한계 쪽에서 하야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 사실은 윤석열을 탄핵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협박을 해서 한시 정권을 지금 얻어낸 거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데 한시 정권을 얻어냈을 때 이 한시 정권을 작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윤석열이 언제까지는 내려간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또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악순환인 건데.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놓은 게 지금 이 안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왜 탄핵만은 안 된다라는 거에 한동훈이 이 논리에 왜 약하냐? 탄핵을 실제로 의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탄핵을 찬성한 쪽과 탄핵을 반대한 쪽이 서로 손가락질을 해서 첫째, 서로 손가락질을 해서 보수가 분열을 해서 대선에 유리하지 않다. 이게 있고 두 번째로 어쨌든지 간에 조기 대선의 시점을 어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항소심이라도 나온 이후에 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이 계산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두 번째는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변수는 더 얘기해봐야 욕만 먹는다.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지금 사법부도 손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변수만 가지고 보수 분열만은 막자. 윤석열이 알아서 내려오기라도 하면은 이 맞아요. 보수 분열을 막는 거 아니냐. 예. 이걸 가지고 지금 빌드업을 한 것 같고 만약 이걸 거부하면 윤석열이 스스로 내려오는 걸 거부하면 이걸 거부했으니까 이제 탄핵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선다. 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한동훈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의원총회 가서 직접 발언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이 맞아요. 직접 발언하면서 어떤 논리를 댔냐면 자기가 이 모든 맹점을 인정을 했대요. 한시 정권이 잘 돌아가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 이 예. 체제는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뺏는 건 불가능하다. 내려오거나 탄핵하거나 둘 중 하나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법적인
이 한계가 있다라는 그렇지. 것을 네. 반론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김용현이 구속영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구속됐죠. 어제 결국 그렇죠.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영장에 있는 무시무시한 사실들이 다 공개될 것이다. 그렇죠. 그 여론을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느냐? 버틸 그렇죠.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빠르게 하야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러면 탄핵으로 대통령 권력을 회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상황까지 갈 거냐? 그래서 요 얘기 요지는 1. 스스로 내려오게 만드시든가 신윤계 하는 얘기죠. 아. 2. 그게 안 되면은 탄핵을 가야지 별수이냐? 사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결국 그러면 토요일 날 어떻게 되느냐? 탄핵의 탄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어쨌든 근데 잠깐만 아까 예, 한 말 중에서 말씀하세요. 좀 예.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예. 그 헌재 재판관 관련된 얘기는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게 예. 내가 김민하 평론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음.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얘기인데 예. 지금 현재 재판관 6명인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있는 이 헌재 재판관을 채우려고 지금 추천한 사람들이 2명이 이제 더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 가결만 되면은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정지되니까. 그러면 직무 대행이 음. 이 민주당에서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명 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임명하라고 하는 건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천권이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2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8명이 되는 거예요. 아. 8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한두 명 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인용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 더. 이제 그거 그리고 또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핵심적으로 원하는 건 4월달에 바뀌는 헌재 재판관이에요. 그렇지. 이 사람이 지금 문형배가 문형배 판사? 문형배 네. 재판관이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아, 그래요? 소장 직무대행을. 아, 그래요? 근데 네. 이분이 약간 조금 진보적인 인사로 꼽히고 있어요. 아니 제가 잘 알아요. 예, 저도 되게 잘 아는 네, 분인데.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분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걸 당연히 올고준 분이니까 걸림돌이라고 그래서 생각하겠지. 이분이 나갈 예. 때까지 시간을 끌면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문정배 판사 나갈 때까지 시간 끌자. 예. 이제 하나의 아. 변수라고 하면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중요한 탄핵 심판인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 예.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 후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거나 예. 뭐 이런 식의 공격들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미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오늘 게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온 게 그래서 조선일보가 굉장히 영악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딱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 지금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인데요. 과거에 뭐 이 국회 불법 정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에 대해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등 어쩌다는 시작이에요. 등 이제 시작한 거야. 또 시작이네.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후원금을 줬다는 등 등등의 이걸 이런 하는데 거를 이제 시작하는 거야. 딱 근데 조선일보 보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 보여. 그런 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 원래 헌재는 정치적으로 뽑아요. 그래서 아. 세 파가 나눠져 있어요. 항상 헌재는. 예.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의 성향은 이미 다 누가 추천했냐에 따라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 친화적인 인사들 누구, 또 그다음에 중립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 진보적인 인사는 누구, 이게 다 우리는 다 알아요. 알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가지고 공격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네들도 순환해가지고 결국 돌아오는 자기들- 거예요. 그들도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333이니까 예, 그거는 판단할 충분히 수밖에. 아는데 예. 그걸 통해서 음. 보수 진영이나 보수 지지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리고 거지. 그건 좀 이게 이제 조심해야지.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네. 제가 아까 택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택도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보기도 택도 박근혜 없고. 때도 그 헌법 재판관들 중에 네. 맞아요. 보수적인 예. 입장인 사람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법이 원래 있었습니다. 법관은 보수적이야.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이야. 그런 네네. 그런 분류법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파면할 만하면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그렇죠. 보십시오. 이번에 보면 박근혜 사례하고 윤석열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천지차예요. 네. 윤석열은 지금 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하게만 봐도 그리고 공격한 의도가 지금 뭐 아주 백일화에 이제 전모가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저께 특전사령관이 하는 말만 봐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의도도 곧 다 밝혀지리라 보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의도를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였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까지 다 밝혀지면 이거는 다른 뭐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입장이 보수적이든 무슨 네. 입장이 외계인이든 간에 뭐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판단이 있을 수가 맞아요. 있겠습니까? 아니 입장이 외계인인 사람이 있죠. 이봉규라 고성국의
이준석이나 뭐 이런 그래서- 사람, 대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그래서 있겠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김민정 뭐 이런 윤석열이 그런 네.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택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보수 쪽에서 자꾸 뭐 민주당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진영 논리를 자꾸 그게 얘기하는데 김민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논리고 왜냐하면 예.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아니면 네. 윤석열의 행위를 일종의 이제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잘못됐으니 이렇게 했던 거야. 뭐 이런 논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논리다.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논리학에 나오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제가 이렇게 봐야 돼요. 폐륜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령 우리가 주권자고 이 나라의 국민은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예? 5년짜리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얘가 밥을 안 줬다고, 아침밥을 안 줬다고 엄마 아빠를 팼어. 예? 그러다 학교 안 간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를 패고 집안을 들어 엎어버리려고 했어요. 이 자식이, 자녀가. 윤석열이 그런 거예요. 윤석열 우리가 고용을 했거든. 우리가 주권자고. 근데 밥상 뒤엎고 왜 밥도 안 줘? 반찬이 뭐야? 옆에서 주방 보조 아줌마 민주당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한테 정신 앞으로 밥 좀 잘 달란 말이야. 내가 말하는 대로 갈비찜에다 잘 가지고 와야지 이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이 사람이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를 좋아하잖아. 그건 맨날 소포겠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잘 갖다 드렸어야지. 양주도 한 잔씩 드리고. 말을 안 듣고 있어. 그러니까 맞잖아. 맞을 만한 짓을 했어. 라고 걔가 주인을 문 겁니다. 완전히 폐륜 행위를 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려고 한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김민정 교수랄지 지금 정신하는 정치학자, 헌법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런 논리라니까. 주권자가 우리야. 우리가 부모라고. 우리가 부모고 걔들을 먹여 키웠어. 김건희 3억씩 줬잖아. 연봉, 거기다가 의전, 뭐 다 줬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폭력적으로 우리를 먼저 대했잖아. 우리를 죽이려고 했잖아. 감금하려고 했잖아. 지금 어제 국방에서 밝혀진 거 보면 이게 성공했으면 정군 단위로 해서 군단장, 사단장 해가지고 도지사, 시장, 군수 다 쫓아내고 지들이 사법부 다 장악하고 국회는 해산시켜버리고 총선에서 이거 엉터리였다 해가지고 다시 선거하고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머릿속에는 그런 거예요. 많이 네. 놀라셨죠? 그 수준인 거예요. 국민에 대해서는. 난 국민의 촛불을 겨누지는 않았어. 그렇다고 실제로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잖아. 많이 놀라게 해드린 것만 잘못한 거예요. 예. 저 민주당이나 음. 반국가 세력은 뭘 해도 괜찮은 대상인 거예요. 그 머릿속에는. 이게 딱 전형적인 독재자의 그렇죠. 마인드거든요. 예. 지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던 자유와 민주주의는 어디 갔냐고.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적개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 일부 보수 진영이 그런 거거든요. 저것들이 나쁘니 저것들을 밟기 위해서 이런 걸 행사하는 게 곧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는 한국 전쟁으로 가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저 공산당, 우리를 침공하는 공산당은 어떻게 맞아요. 우리가 해도 상관없잖아. 맞아요. 이런 한국 전쟁 당시에 전시 상황을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퇴행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정치권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나? 얼마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반국가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사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한치도 안 변하고 오죽하면은 지금 참모들이라는 인간들이 아무 잘못도 안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싸워보시죠. 음.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작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옆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헌법만 이야기를 했는데 탄핵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이 뭐 한동훈이나 이런 자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겠지만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내란이었잖아요. 내란이었으면은 형사소추가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박근혜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게 자, 14일에 우리가 탄핵을 하잖아요. 토요일에 탄핵을 하면 탄핵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전이든 탄핵 후든 간에 형사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구속을 하든 간에 구속 체포할 수 있어요. 일단 피의자로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피의자로 불러오고 이 자가 대통령직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휴대폰은 다 감췄잖아. 증거인멸 사유가 있잖아. 그리고 김건희는 이명수 기자가 폭로했습니다마는 한 30시간 전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다 지워버렸고요. 이명수 기자와 했던 메시지를. 그리고 뭐 그냥 지금 자취를 감추고 있거든요. 뭐 한쪽에서는 또 다른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비역 장성들 뭐 부추기고 있다는 거. 그거는 근데 택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다시 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니까 그것은 안심하시고 다만 체포나 구속 형사소추의 단계로 쭉쭉쭉 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자가 했던 것들에 관한 혐의 그리고 동시에 명태균의 황금폰이 같이 나오는 순간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한 많은 비리 사실과 이자가 검찰총장으로 있었으면서 그거를 막아주려고 했었던 정황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국민의힘 끝나는 거예요. 윤석열 이자에 관한 탄핵이고 뭐 탄핵보다도 이자가 구속이 안 되면 더 난리가 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탄핵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이제 구속이거든.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은 일단 빨리 탄핵시켜야 돼요. 검찰이 이번 주에 강제 수사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벌써 흘렸어. 동아일보에다가도 흘렸거든요. 얘기는 뭐냐면 이번 토요일 탄핵 표결 상황을 지켜보고 강제 수사 들어가는 거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직무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체포하려고 해도 아마 경호처가 막아가지고 안 될 거예요. 아마 불가능할 거라는 걸 현실적으로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을 빨리 직무정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수사가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한테 맡기면 안 돼. 이거 막아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 한 짓도 있고 검찰한테 맡기면은 또 다른 짓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주도권을 계속 갖고 가려고 할 거거든. 안 놓고. 그러니까 검찰은 자격 없다고 해야 돼. 계속 지금. 그래서 검찰은 수사 놔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내일 통과가 되는 거죠. 내일 이제 일반 특검도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빨리 통과시키고 최대한 신속하게 특검팀 꾸려가지고 바로 수사 들어가면 된다. 이런 거고요. 한동훈이가 의원들한테 얘기했다잖아요. 우리가 별도의 내란 특검 발의하자고 얘기한 속셈을 설명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차피 특검 꾸리고 하려면은 시간 걸려. 그렇지. 그 사이에 검찰 수사 다 끝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아니 방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내란 특검을 발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특검하면 석자는 둥 어쩌다는 둥 헛소리를 해가면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그 사이에 검찰 수사 다 끝나버린다는 거야. 어제 조국 근데 어저께 어쨌든 중요한 게 통과됐잖아요. 예, 이것도 중요한 게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게 내란 네. 특검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자는 특검이 통과가 됐고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을 했어요. 그건 상설 특검이고. 네, 상설 특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내일 통과되는 거는 네. 일반 특검.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중요한 게 특검 어쨌든 상설 특검이 이제 됐고 3일 안에 특검을 임명 안 하면 이제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들어가서 또 그거를 탄핵사유로 또 집어넣을 수 그렇지.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 긴급 체포 8명 해야 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특검이 또 찬성이 됐어요. 아 맞아. 네, 그거 네.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게다가 상설 특검 한다고 했던 것에 22명이나 찬성
찬성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긴급체포 거기에 대해서도 3명이 찬성을 하고 3명은 그냥 기권을 했어요. 반대가 아니라. 예. 그리고 지금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음. 실제 국민의힘 의원은 10명 정도가 지금 돌아섰어요. 그렇죠. 예, 예. 탄핵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돌아섰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 예, 최소한 5명 이상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보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그리고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난파선에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자기 발 하나 걸치고 있으면 자기도 끝장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토요일 날 정도에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먼저 정리가 돼야지 모든 것이 그 이후에 정리가 된다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 조지호하고 그다음에 그 서울청장하고가 다 또 긴급체포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란의 우두머리들,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우선은 다 신병이 확보가 될 거고, 문제는 이거예요. 이 신병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곳이 만약에 이제 검찰하고 경찰하고 막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법원에서도 검찰, 경찰, 공수처 3명이서 너무 싸우니까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니네끼리 협의를 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3군데가 사실 협의를 해봤어요. 근데 안 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수사의 돼. 구체가. 근데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공수처는 지금 50명의 TF를 꾸려가지고 해보겠다고 하지만 수사 역량이 부족해요. 근데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건. 근데 기소권은 또 없어요. 예. 자, 두 번째, 수사 방식도 잘 모르고 수사하는 그 강제 집행 관련해 가지고 형식적인 거는 갖고 있는데 그걸 운용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서투르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예. 두 번째, 국가수사본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50명이라고 한 사람을 투입을 했고 실제 수사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는 거고, 이 수사본부장이 조지호나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악감정을 가지고, 악감정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열심히 할 거는 같은데, 문제는 이들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강제 수사 신청을 하면 검찰이 여기서 인터셉트를 해버린다는 거고, 지들이 먼저 해버리는 이들의 거를 다 반려시켜버리고 자기네가 중간에 해버린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네들도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영장을 청구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지 뭐가 되는데. 그런데 검찰은 치사하게 자기네가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걸 빌미로 경찰이 신청한 거는 반려시키고 자기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가 잘한 게 바로 김용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구속을 시켰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김용현 혼자 가서 판단해서 간 게 아니잖아. 대통령하고 같이 모의해가지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우두머리죠. 그리고 대통령도 예. 사실은 만약에 자기 인신이 구속돼야 된다면 검찰로 가서 구속되길 원하지 딴 데 가서 구속되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몸처럼 보여. 근데 여기에 이제 우두머리인 그 박세현이라고 하는 이 본부장이 예. 성격이 조금 특이해요. 뭐냐면 예. 이 사람이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예. 한동훈하고 그거가 맞아요. 똑같네. 그런데 다 계속해서 사법시험도 그렇고 다 2년씩 늦어. 2년씩 이제 후배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한동훈이. 한동훈. 한동훈.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또 그 DJ 때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박세현의 아버지가.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또 약간 좀 결이 좀 달라요. 이 집하고 그러네. 저 집하고. 근데 그러네. 문제는 아버지가 DJ 때 검찰총장을 했으면 예. 한동훈의 처갓집의 장인어른하고 또 친하다는 거예요. 진영구랑. 예. 근데 이게 또 약간 엮여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의 또 개인적인 또 뭐가 특성이 있느냐면, 이 사람은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그때 돈봉투 뿌릴 때 그때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천졌던 사람이야. 아,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윤석열이랑 한동훈 때문에 예. 물 먹은 사람이 말하자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학관계가 복잡해요. 아. 그래서 검찰이 지금 하려는 게 진짜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건지, 내품에 안으려는 건지, 아니면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건지, 복수를 하고 싶은 건지가 애매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법조인들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가 다 틀려요, 예측이. 근데 이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왜냐면은 지금 저 조국 의원도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시원이랄지 한동훈이랑 같이 근무한 경력이 그 4명의 검사들 중에 지금 있기 때문에 너희들 좀 조심해라. 지금 김영현만 몰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어제 국방위에서 나왔었잖아요.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네. 김영현한테 몰고 대통령을 자르고 꼬리 자르기 하려는 그렇지. 취지의 질문이 계속 있었더라. 그렇지. 어제 곽종근 네. 특전사령관이 특전사령관. 인정했어요. 내가 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만 물어보더라. 그렇지. 얘기했잖아. 김용현이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더라. 그 그렇죠. 질문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거기 의도는 어디까지 우리가 판단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아주 지저분할 거다. 아주 지저분할 거다. 박근혜 때보다 더 지저분할 거다, 제가 볼 때는. 왜냐 박근혜는 직접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윤석열은 내란죄를 저지르는 내란 체포해야 우두머리란 돼요. 말이에요. 예. 체포를 해야 돼. 근데 아마 체포 안 당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할 가능성이 높고. 경호처 인간들한테 뭔가 지시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곧바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럽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럼 결국 윤석열한테 가지 않는 수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랑 탄핵을 오동원인데. 하고 토요일 이후에 직무 정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한테 나 좀 보호해줘. 내가 너희들의 상관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 너 나와. 그 체포영장이야. 요렇게 이제 진행해야 우리가 되지 상상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아주 지저분하게 버틸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그 몸- 부부가 몸무게도 나가고 그러니까. 별의 별짓을 할 가능성이 많다. 한번 제 말이 틀린지 한번 봐보세요. 근데 김건희는 아니고 네. 김건희는 지금 구속 아니, 대상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아 윤석열 씨 윤석열은 몸무게도 나가고 그러니까 뭐 그냥 들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또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문을 네. 걸어 잠그고 그 뭐 별이 별의 별짓을 총총- 다 할 가능성이 있고 별이 총총님께 잠깐 한마디 드리면 예. 별이 총총님이 지금 잘못 알고 김용현이 구속 기각이라는 이러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김용현은 이미 어제 구속이 됐고요. 구속이 됐어요. 근데 예. 김용현이 구속된 거는 검찰에서 신청한 영장 실질 심사에 의해서 구속이 된 거고 김용현은 그 실질 심사를 아예 포기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걸 됐습니다. 다만 구속 기각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수처에서 김용현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을 안 해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미 법원에서 김용현에 대해서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예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시켰다 이런 뜻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뒤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좀 더 걸릴 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일단 내란 특검은 그러니까 일반 특검은 바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내일 그냥 통과시켜 버린다고 하면 예. 그러면 최대한 빨리 여야가 신속하게 특검을 추천해 버려라 그냥. 그것도 방법이네. 추천해 둔 상태에서 예. 대통령이 직무정지하면은 예. 국무총리든 그 밑에 순위에 있는 뭐 부총리든 장관이든 간에 권한 대행을 맡은 사람이 바로 최상목이- 승인해 버리면 되거든. 최상목이 두 번째라서 아니 근데 최상목 최상목도 들어갔잖아. 지금 거기 들어갔잖아요. 계엄 그거는 국무회에 조사를 들어갔기 받아야 여기 때문에 되니까. 들어갔는데 탄핵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주장이고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자꾸 최상목 부총리를 옹호하려고 같은 경제학자 출신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근데 같은데 굉장히 슬픈 건 이주호가 그 다음 순위라는 게 예, 좀 슬프긴 한데. 거기까지 그거 인정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조사를 해봐야 봅니다.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탄핵 그 명단에 올린 사람은 네. 첫 번째가 한덕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박성재예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순위가 밀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네. 두고 네. 한덕수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많은데 음. 그 다음이 최상목이에요. 근데 최상목에 맞아요.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탄핵에 올리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건 또 하게 되면 만약에 토요일 날 탄핵이 돼버리게 되면 그리고 한덕수는 내일 지금 이게 통과가 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유지를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날 탄핵이 돼버리고 나면 바로 이제 최상목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되네. 당연히 할 거라서 이 사람은 이미 직무대행하는 사람을 또 탄핵에서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긴 하네. 불가능하고 예. 오케이. 지금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한덕수가 민주당에서는 사실 한덕수는 또 색깔이 별로 옅은 사람이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사건을 이상하게 불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민주당에서는.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총리 이 한덕수에 대해서 오히려 탄핵하는 건 반대다라는 입장도 또 있어요. 그리고 최상목의 한 행위 중에 제가 좀 꺼름칙한 거는 그때 이제 이창용 총재가 매일경제신문에서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뛰쳐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 최상목이. 맞아요. 뛰쳐나갔다고 했는데 일부가 반대해서 야 끝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나간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나간 거는 확실하고 그러면 최상목이 거기서 뛰쳐나가가지고 반대를 했다?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거든. 그리고 맞아요. 이창용이 혼자 떠드는 거죠. 예, 이창용 혼자 떠드는 거고 그거는 매일경제가 이상하게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최상목이 나와서 하는 행동이야. 돈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했거든. 돈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한 거는 경제적으로 인플레. 계엄 사태에 대비해서 국가 비상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야 이거 위기니까 일단 돈 무제한 투입할게 안정시킬게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자가 한 행동이 경제 관료로서의 판단인 건지 양심에 따른 판단인 건지 아니면 그냥
몸보신하려고 몸보신하려고 한 건지 그게 지금 아직 판단이 안 돼. 아니 그래서 제가 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 최상목 부총리는 예. 지금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했대요. 오케이. 들어갔대요. 지금 못 속보만 들어가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속보만. 한다는 거지. 아니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청, 국회 경비대 압수수색. 1분 전에. 1분 전에 예. 상황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경찰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신병 확보해 버리니까 네. 자기네들 그쵸. 뭔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실제 내란 압수수색 사건이 영장 자기한테 받았네,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받은 거고. 네. 근데 실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안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 어제까지 중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확보할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봐야죠. 예. 대치 상황이 좀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네. 네네. 이건 일단 갔기 다른 때문에 거죠. 가서 네. 압수수색 영장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을지는 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그걸 같고. 봐야죠.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걸 좀 더 이어서 하면 최상목 부총리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엄 국무회의 때 자기가 반대를 했다 적극적으로 그거는 있지만 예.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할 때 시간적인 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자기가 지시를 불이행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알렸어야 되는 거거든.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최상국마저 권한대행이 지금 수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듣는 거는 대한민국 차원의 우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무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권한대행을 일단은 시켜놓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근데 순위로 내려가면 이주호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막 근데 할 그건 수는 좀 없어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순서가 해.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고되거나 거리되지 않는 이상은 그 순서에 맞춰야 돼요. 예. 그리고 광고하기 전에요. 예, 속보는 계속 이어갈 거고요. 저 위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PD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상한 말을 쓰는 JJS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차단하십시오. 차단하고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지금 댓글 공작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야권 지지자들이랄지 일반 시민들을 아주 어떤 무례한 그리고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사용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윤석열 같은 자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자. 마치 뭐 이 야권을 지지하는 것처럼 뒤에 말을 붙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어요. 앞에 말들을 보면 이 사람은 미친 자입니다. 차단하세요. 예, 광고 스픽스에 더 이상 댓글 못 달게 예. 해야죠. 예. 차단하십시오. 예, 광고하십시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고 가입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군요. 우리 속보가 계속 들어와 있는데 또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하겠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었고요. 압수수색 속보 하나 들어와 있었고 국정조사 속보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국회에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는데 이에
이제 헌법 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서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예. 양쪽에서 이렇게 자 탄핵 추진되고요, 특검 추진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의 체포 구속 추진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이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대치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박수영? 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문자폭탄 지금 시민들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문자폭탄 보낸 사람들은 전부 좌파들이라고 예. 비민주적인 마녀 사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김재훈이도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 개딸이라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예.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예. 물론 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지금 좌파들이 보이고 있는 홍위병식 광풍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비민주적 폭력의 극치, 마녀 사냥이다. 욕설 문자가 2만 통씩 쏟아져서 108명 의원들이 휴대폰을 쓸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거 다 불법 아니겠느냐. 본인들이 한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중공식 문화혁명을 답습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법적 처벌도 받아야 되니까 검경이 본연의 업무를 다해라. 그러면서 김재섭한테 지금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안 통과를 막을 수 없겠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물론 이제 문자 폭탄 속에 욕이나 이런 거는 그 섞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어떤 미국의 특정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 총 동문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240명 정도의 고위 공무원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도 2명이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있고요. 유영원 의원이 그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그분들뿐만이 아니고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로 출마한 사람들도 지난 총선 때 그 총동문회 게시판에 뭐 자기들 나간다고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곰곰이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치적인 글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다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때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105인인가 그랬었죠. 그 105인에 송석준과 유영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 보라고 올렸어요. 그 총동문회 게시판에.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에 그 동문회에 같이 있는 분이지만 민간 기업에서 아주 한국의 대기업에서 부회장까지 했었던 분입니다. 부회장인가 했던 분인데 그 사람이 아니 그 공무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올리지 왜 총동문회 게시판에 올려서 우리도 좀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일한 일상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그 어떤 카톡 하나 때문에 저는 아무 말 없이 105명을 올렸거든요. 명단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제가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마음이 불편하셔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그게 정경련이든지 대기업 임원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정도는 마음이 불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 정도의 문자 표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랑 정치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다가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으면 마음 불편하죠. 마음 불편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게 마음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견과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듣는 건 마음 불편하죠. 그런데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소통을 하는 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의견을 받아 듣고 반대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잘 소화해서 통합과 화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걸로 펴달라고 했던 자들이 조금 욕은 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다혈질이라서 자주 지키지는
지키지는 못합니다만은 문자에는 욕은 쓰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해로우니까 단지 국회의원으로서 제 할 일을 다 해달라. 그리고 당신이 하는 짓은 지금 잘못된 짓이다. 당신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 정도의 문자는 폭탄처럼 보내십시오. 수천 통, 수만 통 보내십시오. 담벼락에 소리 지르십시오. 그게 우리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가로막고 야 여기에 욕 조금 있어. 욕 조금 있어. 경찰이 요 사람들 찾아서 잡아줘 라고 하는 게 야경 국가입니다. 권력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갖고 놀면서 국민들한테 세금 걷고 국방의 의무만 하라고 하고 본인들은 본인들 마음대로 법을 갖고 노는 게 그게 바로 귀족 정치입니다. 우리가 법꾸라지들한테 당했던 2년 반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윤석열이 했던 행태가 한동훈이 말마다 이죽거렸던 행태가 바로 그거 알지 않습니까? 박수영 의원님 반박해 보세요. 앞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관해서 제대로 공부하시고 국민들 호도하지 마십시오. 자, 예. 화를 안 내고 제가 심장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심방세동이어가지고 계속 약 먹고 있는데. 잠깐 김민하 평론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리 좀 해줘봐.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정리 좀 해줘봐요. 이 지금 상황은 정말 취미에 또 페이스북이 나왔는데 김용현 씨가 자살을 시도했네요. 어이가 없어. 아니 근데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길래 자살을 구치소 내에서 시도했죠? 런닝으로 만든 끈을 이용해 자살 시도는 다행히 불발에 그쳤습니다. 진짜 빨리 끝냅시다. 이거 빨리 탄핵 안 되면 이런 불행이 계속 되돌아갑니다. 빨리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윤석열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 법치를 통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자들이 어떤 딴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른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거 잘 관리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저렇게 돼버리면 자칫 저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그 뇌란죄도 묻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증거인멸이 대통령실에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증거인멸을 상당 부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을 네. 3번씩이나 바꿨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렇게 신병까지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고요. 지금 군 지휘부나 아니면 뭐 지금 방첩 정보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입을 열고 있지만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은 말을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법무 교정 관리 정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야.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저도. 야, 이게 이러네요. 그 골드버거 주한대사가 윤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예, 이게 지난 금요일 주요 5개국 주한대사들을 만나서 예. 만약에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있었다면 경주 APEC 이걸 포함해서 모든 국제 정상회담 개최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얼굴로서 내세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퇴임 송별 오찬을 했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갑자기 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래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리고 김태호 안보실 차장에게 전화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연락 자체가 되지를 않았었고 오늘 뉴스였어요. 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마이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아. 본국의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그래서 상종을 못하겠다고 아예 보고를 해버렸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외통위 전체 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전부 불참해가지고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김석기 위원장은 그러니까 여야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개최 못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왜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고 외교부가 지금 이렇게 엉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리지 않았느냐. 지금 이거 갖고 또 싸우고 난리가 났답니다.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꼬라지가 엉망진창이 아니라 된. 엉망진창이고 너무 창피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보는지 진짜 대한민국 지금 40년 50년 후퇴했다고 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냐고. 좀 게다가 북한도 이제 한마디 했죠. 북한은 너희나 잘해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너희보다는 1000만 배는 낫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북한은 개입하지 마. 북한은 한국 민주주의에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 나 북한 싫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본색 노영희 변호사, 김연아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